안녕하십니까. 국립대구과학관 교육연구실의 선임연구원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과학관 오네요. 드디어 물의 과학 Science of Water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물과 지구 이때까지 했고요. 이제 수생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역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담수를 중심으로 한 수생태계, 아쿠아틱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쿠아틱 또는 아쿠아 에코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담수 생태계를 이해를 하려면 육수학을 알아야 돼요. 제가 첫 강의 때 이야기를 했죠. 육수학, 육지에 있는 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고기 육수를 생각을 하셔서 이 육수학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고기 육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뿜느냐에 대한 학문으로 착각을 해서 한국육수학회가 한국하천호수학회로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육수학은 립날러지, 다르게 말하면 육지에 있는 물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생태계를 이해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담수생태계에서 있는 금강성, 이 금강성과 수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생태계, 좀 생소하죠. 생태계는 생태계인데 수생태계는 또 뭐요? 그러면 해수생태계, 바다생태계죠. 육수생태계, 그 다음에 담수생태계고, 그리고 뭐 육상생태계, 그럼 육지에 있는 생태계. 그래서 생태계를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수생태계는 말 그대로 물 안에 있는 생태계를 말합니다. 오늘은 담수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계곡들 가보신 적 있죠? 이번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예, 설악산 장수대 인근 하천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정말 맑죠. 너무 좋죠. 자, 이런 수생태계가 있는가 하면 좀 나중에 보시면 또 희한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육수학은 이 담수 생태계를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담수에 있는, 즉 말 그대로 육지에 있는 물을 담수라고 하는데요. 그죠? 이 담수를 전체적으로 알아보게 되는 학문이 이제 육수학이 되겠습니다. 담수는 크게 지하수, 땅속에 있죠. 표면수, 지표에 흐르고 있죠. 만년성과 빙하, 그리고 뭐 나머지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는 크게 정수 생태계와 유수 생태계, 흘러가는 물과 이제 담겨 있는 물로 나뉘게 되고요. 이제 호수가 있고, 이제 연못이 있고, 그리고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는 우리 대구과학관 인근에 있는 이제 우포습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육수학이 다루고 있는 거대한 담수 생태계를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질이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장수대 인근의 하천을 봤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했죠. 수질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수질이 과연 수생태계의 건강성, 진짜 수질이 뛰어나다, 건강성이 뛰어나다, 맞을까요? 자, 어떤 물이 좋을까요? 맑고 깨끗한 물? 시원하고 차가운 물? 어떤 게 깨끗할까요? 생태학자는 다양한 그런 과정을, 다양한 생각들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런 깨끗한 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오염된 상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번만 좀 더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떤 하천에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어떤 한 종류의 물고기가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환경일까요? 두 번째 질문. 어떤 하천에서는 종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굉장히 다양하게 잡혔다는 거죠. 근데 비하천은 종수가 아주 작은데 아까처럼 엄청나게 많은, 종수는 적은데 특정 종수가 아주 많이 잡혔어요. 좋은 하천일까요?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yes, no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 대답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인데 굉장히 깨끗한 하천에 어떤 특정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 좋은 하천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하수 정말 처리장이 있고 막 오염이 되었어요. 거기에 수질 오염이 진행되어도 잘 살아남는 뭐 붕어 같은 물고기들이 왕창 나왔다.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죠. 대답이 달라요. 그죠? 이 어떤 하천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죠. 똑같아요. 정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계곡수에 나오는 물고기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하천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A 하천과 B 하천의 상황,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인배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A 아니면 뭐 아니면 도다 해가지고 단적으로 결과를 딱 낼 수가 있지만 생태학자는 달라요. 주변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분위기,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봤을 때 대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인배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그래서 생태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호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분위기와 조건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물과 나쁜 물. 정말 이런 하천은 물은 깨끗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생물체가 하나도 안 살아. Really clean water. 그런데 안 살아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Clean water is not enough. 제임스 R. 카르라는 교수님이 1981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했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물이 다가 아니다. 능사가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 교수님께서 만든 게 Index of Biological 또는 Biotic Integrity. Integrity는 총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물적인 총체성을 한번 구분해가 나눠보는 이 인덱스가 만들어졌고 이걸 기반으로 RBP가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수질이라고 했을 때 수질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인간에게는 좋죠. 깨끗한 물은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인간을 제외한 그 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과연 어떨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에게는 불리할지 모르고 마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처리를 거치면은 깨끗한 물로 재탄생하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태적인 건강성이 높은 물은. 근데 생태적인 건강성이 낮은 물, 말 그대로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물들은 아무리 고도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마시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수질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유리할 수가 있지만 생명체는 그렇지 않다. 반대로 생태적 건강성이 뛰어난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인간도 좋고 거기 살고 있는 생명대, 즉 생물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미국에서는 2001년도에 이렇게 이미 여기 있는 페리파이톤이라는 건 부착조류입니다. 그래서 그 이끼 같은 것들이 돌에 부착되어 있는 애들 있죠. 그리고 벤틱 매크로 인버티브레이트 이거는 뭐냐면 그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물에 사는 수소곤충인데 땅바닥에 붙어 사는 물속에 땅바닥에 붙어 사는 그런 애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물고기를 예전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서 미국에서는 전역에서 확대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왜 수질 오염, 이제 좀 크게 봅시다. 수생태계 오염의 지표가 될 수 있냐. 물고기 어디 살아요? 물밖에 안 살죠. 물속에서 서식하고 잘 잡힙니다. 그리고 수중생물 중에서는 수명이 긴 편이고요. 분류하고 동정이 쉽습니다. 그리고 서식지 특성이 보인다. 뭐냐면은 물고기가 서식하는 환경이 얘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돌 밑에 좋아하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층에 떠다니는 거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표층에 뭐 송사리 같이 표층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리고 수질 오염이 진행되면은 바로 죽어버리는 민감종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오염이 진행되고 아주 더러운 물에도 끝내 버티고 살아있는 내성종들도 있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민물고기가 오염 진단 지표로 잘 이용이 됩니다. 아까 미국에서는 2001년도부터 RBP, Rapid Bio Protocol, 바이오 어세스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RBP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측정망으로서 수생태 환경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환경 정보 시스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 안에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조사했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빨간 거 있으면 아주 나쁨, 그리고 요 옐로우는 보통, 뭐 좋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4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뒤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죠. 그래서 각 하천에 대해서 조사했는 연도가 나오고 이렇게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은 A등급, 청정상태, 양호상태, 보통상태, 불량상태,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A등급은 뭐 버들치, 갈견이, 금강모치 같은 수질염에 민감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이제 양호 상태로부터 불량 상태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나뉩니다. 붕어, 잉어, 미꾸라지 얘네들은 불량 상태에서도 서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얘네들이 A등급에 살까요 못 살까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쉬리도 살 수 있고 피라미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지가 않을 따름이죠. 수질오염이 진행이 되면 이 친구들이 사라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얘네들만 남게 되죠.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또 오염이 진행되었을 때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제 분위기 안 좋다, 여기서 냄새 난다 막 이러면은 냄새 안 나는 지역으로 얘네들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헤엄쳐서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태 지표종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놈들이 정확하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물고기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면 이런 상태겠다,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등급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이번 과정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물의 과학, 그리고 사람과 물, 그리고 수생태계를 조금이라도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학관에서는 다양한 강연들이 이제 준비하고 대면 강의도 있을 테고, 그리고 특강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강들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6개의 지금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짧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사실 이 한 개의 6개의 테마들을 깊게 들어가면 뭐 1시간, 2시간도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서 대충 개념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내가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 하면 재밌구나, 이 부분을 해서 내가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이번 이 프로그램은 마치지만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이때까지 6강 들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